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에게는 고3 아들이 있습니다. 최근 국립대 세 군데 모두 합격해서 저로서도 기쁘고 또 한편으로 놀라웠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수시 6군데 모두 불합격하고 정시에서도 국립대만 고집해서 올해 대학 가긴 어렵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별로 내색하진 않았답니다. 그런데 지원한 대학에 모두 합격해서 아빠를 놀라게 하네요. 물론 합격한 것은 아이의 노력 덕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진로 전문가는 어떻게 자녀 교육하느냐, 어떻게 자녀 교육해야 하느냐, 그리고 간혹 너는 똑바로 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이번 영상에서 제 가정 교육을 솔직히 고백해 보려 합니다. 제가 고백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잘한 점도 있지만 잘못한 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든 완벽한 부모는 없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잘한 점, 잘못한 점, 제 의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학습, 자녀로서의 의견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이나 교사나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커리어 코치로, 진로 전문가로, 상담가로, 교수로, 작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집안에서까지 교사로, 상담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외부에서 비치는 제 역할이고, 가정에서는 아빠라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잘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아이 교육에서 제가 잘한 부분부터 먼저 언급할 테니까요. 조금 비위가 거슬리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작은 배움도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주장일 뿐인데요. 부모나 자녀마다 제각각 서로 성향이나 성격이나 가치관 등이 다르기에 정답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누군가의 현실 이야기를 참조한다면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내용 정리해 봅니다. 저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육자, 두 번째가 동반자, 세 번째가 지도자, 네 번째가 컨설턴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체계를 조금 더 정립해서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서 잘한 점을 이 네 가지 역할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육자로서 제가 잘한 점입니다. 학습과 성적에 관여하지 않은 점인데요. 제가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요. 특히 자녀 교육에서는 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학교 성적만으로도 평가할 수 없다는 또 믿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덕분에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없었던 것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적었던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도 주로 많이 놀지만 자발적으로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집안을 들어오고 나갈 때 늘 꼭 끌어안아 주거나 인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끌어안아 주는 것은 초등학교 때 다 끝나버렸죠. 중고등학교 때 되면 이 아이들이 스킨십을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래도 꼭 배움 인사는 꼭 제가 해줬거든요. 아이들은 안 해도 저는 꼭 그렇게 해줬던,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시 나와서 인사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많이 보도록 해줘서 영화를 사랑하게 된 점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두세 살 때부터 영화관에 다녀서요. 1년에 100여 편 정도 영화를 볼 정도로 영화 마니아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가 주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봤거든요. 자, 두 번째가 제가 지도자로서 잘한 점입니다. 사실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매를 든 점입니다.
커서는 제가 매를 들지는 않았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이 아이가 친구하고 싸워서 때렸다라고 부모님이 컴플레인 와서 너무 사실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그 부모님을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계신 자리에서 정말 사과드린다라고 하고 준영이가 엎드려 받쳐 시켜가지고 매를 크게 한 대 때렸었는데 그 매 자루가 부서졌죠. 사실 그게 매가 아주 아주 단단한 항목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스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죽도라고 하나요? 그런 거긴 하지만 부모님이 그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 준영이로서도 스스로 어떤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친구하고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가장 친한 친구로 같이 지내고 있는 것도 잘한 교육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작지만 잘못된 행동을 바로 접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가 국내나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닌 겁니다. 뭐 저희가 집안이 아주 넉넉하거나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 보는 눈을 넓혀주도록 한 것이 그것이 아이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나도 충분히 부모를 뛰어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준 점입니다. 사실 제가 뛰어난 재능이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제가 성공했다든지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그런 내색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당연하죠.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만 그래서 장난스럽게 이제 표현하긴 했지만 저를 대단하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아빠인 저를 늘 가르쳐 줘야 되는 대상으로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 정도는 가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로 보게 만들어 준 건데요. 그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동반자로서 제가 잘한 점인데요. 그 속에 첫 번째가 아빠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제 중3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집에 놀러 오면 첫째도 그렇고 아이들이 아저씨는 항상 설거지해요. 아이들이 놀러 오면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는 설거지 많이 하는데 너네 아빠는 안 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우리 아빠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고 저는 이게 밥을 한다라는 게 음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겸손한 태도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음식을 늘 먹이면서 했던 것들이 저에게 큰 동반자로서 잘한 점입니다. 물론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했던 건 아니고요. 직장 생활 그만두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가정 일도 맡게 되면서 생긴 거였죠. 두 번째가요, 배우자와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 점을 보여준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고 아주 뭐 지금도 수시로 잘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늘 사이좋게 보내려고 하는 점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는 점을 보여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아이들이 동생도 여동생도 오빠와도 서로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인관계 능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가요. 제가 그래도 어차피 나이 들면 아빠나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꼰대라는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친구처럼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오픈 마인드 가지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가 아이를 어른으로서 대우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좀 동의하지 못할 부분도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둘 때는 뭐 여자아이니까 술을 지금도 왜 먹느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첫째 아이를
술을 조금 일찍 가르쳐 줬거든요. 중2 뭐 그렇다라고 해서 술을 막 여기저기 먹고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하고 있을 때 한 잔씩 먹는 것은 되게 그것도 건강한 부분이고 자기보다 아빠보다 자기가 더 잘 먹는다라는 것도 오히려 자기가 자랑하면서 말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호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사정이 조금 있었고 그것이 또 아이에게는 저는 또 나름대로 건강 동반자다라는 이런 인식을 제 나름대로 주는 방식이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컨설턴트로서 이제 잘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제가 아침에 깨울 때 항상 기분 좋게 깨우려고 노력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되게 알람을 스스로 맞춰놓고 즉각적으로 잘 일어나거든요. 근데 첫째가 잘 못 일어나는 겁니다. 되게 못 일어나고 몽롱하게 일어나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이 깨웠거든요. 지금 이제 6시 30분이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뭐 8시 반까지 가려면 좀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침부터. 그럼 6시 50분이다. 이젠 7시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조금 더 기분 좋게, 짜증이 안 나도록 그렇게 아침에 활기차게 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안 그러면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 이 녀석 이러다가 지각하겠는데 그런 순간에서도 몇 번 참고 항상 몇 번씩 반복적으로 아이의 특성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이제 학교 등교거리가 한 30분 정도가 거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 집에서 거기 학교 가는 친구들은 그 스쿨버스라고 하나요? 봉구버스 같은 것들을 타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게 한 달에 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용돈을 이제 협상을 하는데 한 달에 제가 용돈이 5만 원인데 만약 걸어가면 5만 원 더해서 10만 원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네가 봉고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가라고 이제 걸어가야든지 편한 대로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 걸어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몸하고 마음하고 이게 지혜인데요. 그 중에 이제 몸이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운동을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복 1시간 정도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운동이 되어서 저에게도 그리고 이 녀석도 용돈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좋아한 것 중에 하나가 참 잘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성실하게 정말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말에도 제가 항상 성실하게 무엇을 하든 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몸으로 항상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 간접적으로 또 배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상은 제가 부모로서 잘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쩌면 제가 좋은 점만 좀 부각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불편한 부분도 있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다음 편에서 자녀 교육에서 제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서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